실종됐던 40대 한인 여성 변영주 씨가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 시의원 결선에 나서는 윤여태 후보는 한인들에게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지난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발부된 교통 위반 티켓이 북부 뉴저지에서만 700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을 울리는 의료 장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2012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6월 17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퇴근길에 실종됐던 40대 한인 여성 변영주 씨가 실종 3일 만인 지난 27일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변 씨는 심각한 생활고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 참변을 당해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변영주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쯤 우드사이드 61스트리트 선상 로레일 블러버드와 퀸즈 블러버드 사이에 주차된 혼다 시빅 승용차 트렁크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검시소로 보내 부검을 한 결과 변 씨의 목과 가슴이 눌린 채 질식사했다며 이번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 원한관계 또는 단순 강도에 의한 타살 등에 초점을 맞춰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켈리 시경국장은 변 씨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나려던 인물을 용의자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he left with a significant amount of baked goods, so the speculation that she was meeting somebody, and I can only tell you that the investigation is going forward aggressively. 지난 1999년 미국으로 건너온 변 씨는 2001년부터 뉴욕에 살기 시작해 현재는 재결합을 추진 중인 전 남편 차모 씨와 14살과 15살의 두 딸, 그리고 7살 아들 등 세 자녀와 함께 퀸즈 와이스턴에 거주해 왔습니다. 유가족은 변 씨가 다니던 교회 측과 협의해 장례 일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저지시티 시의원 결선에 나서는 윤여태 후보 기금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한인들은 윤 후보의 후원을, 윤 후보는 한인들에게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파인 플라자 뉴저지 저지시티 시의원 결선 투표에 나서는 윤여태 후보의 기금 모금 행사에 한인 단체장 등 60여 명이 모였습니다. 뉴저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저지시티. 아일리시계가 100여 년간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곳에서 선전하고 있는 윤 후보를 후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다음 달 결선에서 윤 후보와 맞서는 션 커너 후보가 아일리시 커뮤니티에 막대한 후원을 등에 업고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어 윤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한인들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정치 1.5세 2세들이 앞으로 우리 미국 정치에 나아갈 때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 윤여태 후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한 중요한 일이고.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 이사는 앞으로 남은 15일 동안 기존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면 보다 많은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며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20불, 50불, 100불 액수 관계없이 지금 바로 체크 써가지고 바로 좀 윤여태 캠프로 보내주시는 거. 윤여태 선거 뉴욕 도시권 한인들의 자존심입니다. 다 이긴 거 우리가 지킵시다. 체크 꼭 부탁드립니다. 결선을 앞둔 윤여태 후보도 한인 정치력 신장과 2세들을 위해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선거 기간 동안은 좀 더 차별화된 전략으로 그리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꼭 6월 10일 날 선거에 당선이 돼서 우리 동포사회 후원에 보답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최초의 아시안 시의원 탄생을 앞두고 있는 뉴저지 저지시티 시의원 결선 투표는 다음 달 11일에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이 아시안 최초로 뉴욕시장에 도전합니다.
리우 감사원장은 다음 달 4일부터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이민자 보호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과 피터 쿠 뉴욕시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유권자 서명운동 킥오프 행사에는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리우 감사원장의 뉴욕시장 도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리우 감사원장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뉴욕 시내 민주당 유권자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해 선거에 필요한 만여 장의 서명 용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리우 감사원장은 뉴욕시 중산층 재건과 이민자 보호를 위해 가진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리우 감사원장은 서명 캠페인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한인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뉴욕 시장 선거 출마를 알렸던 위너 전 연방 하원 의원도 2년 만에 정치권에 컴백해 뉴욕 시장 선거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발부된 교통 위반 티켓이 북부 뉴저지에서만 700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체포와 차량 몰수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까지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인데요. 오는 6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버겐 카운티와 퍼세이 카운티, 모리스 카운티와 에섹스 카운티에서 실시된 이번 메모리얼데이 집중 단속에서 발부된 위반 티켓은 총 73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체포 11명, 차량 몰수 45건 등 주요 형사사건 용의자와 차량에 대한 검거를 포함했으며 범죄율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퍼세이 카운티 고속도로 안전국의 레드 골드스타인 코디네이터는 이번 단속은 난폭운전과 안전벨트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 뉴저지주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전개되고 있다며 앞좌석은 물론 특히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클릭잇 5월 티켓 집중 단속 캠페인은 다음 주 일요일인 6월 2일까지 주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주 검찰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주 전역 124개 경찰서에 $4,000씩의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들에도 지원금이 제공돼 앞으로 단속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짜를 너무 따라가다 보면 손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료 장비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가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의료장비 판매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노리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뉴욕주 검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주로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 상황 시 병원이나 소방국 등에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의료기관 등에 제출하는 의료비 청구,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전화 사기 행각을 벌이는 판매 업체들은 시니어 메디컬 얼러트와 시니어 메디컬 어드바이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화로 노인들을 현혹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관찰과 감시 비용으로 매달 $35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 전화번호, 지역번호가 315번인 것을 감안해 회사 위치가 시라큐스 지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불행히도 노인들은 사기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노인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그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2012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6월 17일까지입니다. 이때 연장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첨부해야 하고 만일 $10,000를 넘는 해외 계좌가 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해외에서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정확한 소득세 신고로 납세 의무를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2013년 해외에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소득세 신고 마감을 6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소득세 신고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돼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 마감은 4월 15일에서 2개월 자동 연장된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6월 15일까지 2012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는 15일이 토요일이라 17일 월요일까지 추가 연장됐습니다. 미 육군 중 해외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2012년도 소득세 신고도 이 기간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6월 17일까지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는 해외 거주 납세자는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신고 마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미리 납부해야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한편 2012년 한 해 동안 해외에 있는 계좌의 잔고가 $10,000를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관련 양식을 작성 재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 약 8만 8천여 명은 뉴욕시로부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뉴욕시는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들의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데이빗 프랑켈 재정국장은 어제 샌디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세 재산정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세부 내역 통지를 받게 되는 총 8만 8천 명에게는 당초 추산됐던 징수액보다 9,030만 달러가 감면됩니다. 재정국은 지난해 11월에서 올 2월에 걸쳐 피해 주택 사업체에 대한 손실 규모와 시장 가치 하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다양한 세미나를 열어 피해자들의 재산세 재산정 신청을 도왔습니다. 결과 재산정을 거쳐 원에서 3 패밀리 하우스, 콘도, 코앞 등의 시장 가치는 평균 15% 낮아졌으며 상용 건물의 경우에도 10% 내려갔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실제 가치 하락이 재산정에 반영됨으로써 샌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또 연방정부의 커뮤니티 지원 보조금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업주들은 소기업 서비스국을 통해 6만에서 15만 달러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와의 전쟁 중인 뉴욕시가 학교 반입 금지 품목에 전자담배를 포함시켰는데요. 전자담배와 함께 캠코더나 녹음기도 학교에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정학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시 교육국이 지난 24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연례 교육감 훈육 규정 1차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고 올 수 없는 일반 담배와 함께 전자담배도 포함됐습니다. 전에는 전자담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은 전자담배를 학교에 가져올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정학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학교 측의 허가 없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캠코더나 녹음기를 가지고 학교에 올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정학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 배경에는 맨해튼의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이 몰래 학교 점심시간에 모습을 촬영해 지난해 여름 맨해튼 필름 페스티벌에 출품했으며 역겨울 때 내는 소리인 역이라는 제목으로 공립교 급식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